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설 연휴 직전에 지난 13일 금요일에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모두 3차례 불출석하자 결국 체포된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순실 딸 정유라 구속 수감, 정유연 이제 개명했죠.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직전 지난주 금요일 13일에 체포됐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런 경우도 있군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소재를 파악해봐라라고 이 수사기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왜 불출석하는지,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3차례 정도 그냥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락도 잘 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직권이나 아니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돼서, 의정부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결수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그러니까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사람 다 모두 수감이 가능한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정부 교도소로 수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어떤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걸까?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6억 9,800만 원을 빌렸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면 되면 뭐 로비 자금, 변호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7억 원을 빌렸고 대부분 그러나 유흥이나 다른 곳에 쓰고 갚지 않았다. 그래서 지인 A씨가 사기 혐의로 2024년 8월에 고소를 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지금 구속 수감이 된 겁니다. 최근까지도 생활고를 겪는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정유라 씨가 그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무엇을 담보로 7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릴 수 있었을까? 먼저 지난해 정 씨가 생활고를 고백했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숨 막히죠. 제가 혼자, 왜냐면 지금 10년 자식 셋의 엄마를 옥바라지를 하면서 자식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넷을 제가 제 4명의 가장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제가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정유라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을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억 9천만 원. 태블릿 PC가 담보였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태블릿 PC와 태블릿 PC를 살 수 있는 살 사람들의 명단을 넘겼다. 그래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빌려준 A씨는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채권자 A씨는 현재 주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삼 의원님? 예, 현재 보도된 걸로만 봐가지고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급전이 필요했고 급전으로서는 뭔가 이제 그 지인에게 아무리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이 태블릿 PC, 소위 검찰에서 압수를 했던 태블릿 PC를 검찰한테 이제 이걸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해서 받은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결정적 증거물이었는데, 아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까지도 자신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다라는 식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PC를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뭐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류업을 하고 있다는 지인은 아마 이 태블릿 PC가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담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을 확실히 갚을 거라고 생각했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됐구나 싶어서 2024년에 이제 형사 절차를 밟은 거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판에 안 나오니까 이번에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광재 대변인님, 예. 태블릿 PC 하나 담보로 빌려줬다. 선뜻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정유라 씨의 행보를 놓고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본인의 어머니 문제로 인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게이트가 시작됐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잖아요. 당시에 정유라 씨가 이대에 부정 입학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남겼던 그 당시의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좀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대중들이 정유라 씨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와서 하는 행보들 하나하나가 지금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불거진 문제도 금전적인 문제, 사기잖아요. 네. 사기로 바로 구속되기도 어렵거든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아마 구속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 법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옥중에 있는 어머니나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일들로 다시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 주류업계에서 종사자라고 합니다. 주류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유라 씨와 양진 변호사님, 친분을 맺은 그 계기를 봐도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서 술값을 펑펑 썼다라는 거죠. 그걸 계기로 친해졌고, 그래서 돈을 7억 원을 빌려줬다.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본인의 가게를 정유라 씨가 찾아와서 처음 알게 됐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매출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백만 원씩 이렇게 펑펑 쓰면서 초반에는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제 전 남자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수천만 원씩 이렇게 명품 선물을 건네는 것을 보고 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돈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유흥이라든지 선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면 왜 엄마의 변호사 비용, 아니면 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이념만으로 쉽게 돈을 건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담보로 삼았던 태블릿 PC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 돈을 빌려준 A씨 같은 경우는 실제 태블릿을 팔려고 했던 시도는 했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유라 씨로부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누구가 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7억 원 가치 이상이 된다라고 아마 정유라 씨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심과 2심에서 검찰에게 태블릿 PC 돌려달라 해서 소송에서 이겼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의 소유로 인정이 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유라 씨가 이렇게 지목해준 누군가에게 가면 내가 이거는 훨씬 더 큰 값어치로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겠고, 그런데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초반의 보도에는 태블릿 PC에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그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큰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문건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태블릿 PC를 건네받았고 했다라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